네, 반갑습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좀 이제 한 3주차 들어오니까 긴장이 떨어질 때가 됐거든요. 오늘도 좀 긴장을 좀 업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제 르네상스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서양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이제 그 학문적인 운동, 또 사회적인 운동, 또 예술적인 운동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시작된 이유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중세라고 하는 종교의 지배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동로마, 서노바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국가적인 종교로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1000년 정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1000년을 우리가 이제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서양의 학문이나 예술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퇴보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뭐가 태어나는지는 그리스의 이제 고전기,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이제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역사로 배우니까 굉장히 이제 쉽게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역사책을 보시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르네상스를 이어가기 위해서, 또 르네상스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피가 많이 흘렀는가,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뀌자라고 바뀌는 게 아닌 거죠. 서양은 주로 이제 100년, 200년 동안 엄청나게 큰 형태의 이제 혁명들 또는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게 되는데, 자, 그런 어떤 죽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 없는 죽음들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한 어떤 죽음이었고, 그런 어떤 운동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삶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한 삶, 어떻게 보면 좀 안락한 삶들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좀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제 좀 끔찍한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본 게 한 20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매 학기 때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동영상 중에 하나예요. 믿기지 않으시죠? 지금 신나를 뿌렸어요. 신나를 뿌리고 3000도 가까이 불길이 타오르는데, 미동도 하고 안 하시다가 20초 정도 가부좌 들고 계시다가 20초 정도 쓰러지시고, 저렇게 3분간 타시는데 움직이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저 정도, 저건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3000도씨의 화염 속에서 내가 아무리 참아도 본능이 뭔가 소리를 지르거나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이분 이제 특광덕 스님이신데, 이 스님이 정말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종교적 신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 어떤 수련을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생리적 욕구, 또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상 보고 이제 종교인들, 뭐 스님이나 뭐 신부님들, 뭐 수녀님들, 목사님들 다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놀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그 무당이 작두 타는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머리카락 올려놓으면 끊어지는데, 거기에서 맨발로 작두 타는 걸 어릴 때 본 적이 있는데, 저게 거짓말일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품고 있어요. 근데 뭔가 이제 인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거,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떤 이제 종교적 수련을 통해서, 또는 이제 종교적 신앙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신적인 수준에 도달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 눈으로 지금 보면서, 여러분들도 종교를 좀 가지세요. 종교가 없으시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투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인간이 죽어서 끝난다 그러면 뭐 간단한 문제지만, 만약에 이제 저런 분들이 한두 명씩 있으니까 저걸 그냥 사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생생한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초월적인 것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는 이제 죽어서 그냥 뭐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좋지만 만약에 이제 뭐 천국이 있거나 지옥이 있거나 그러면 보험을 하나 들어주시는 게 좋죠. 뭐 기독교든지 아니면 불교든지 보험 들어놔서 뭐 없으면 말고, 근데 이제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천주교이니까 뭐 기독교이니까 불교이니까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파스칼의 내기예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제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책을 쓴 사람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왜 종교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하나의 그냥 보험으로 들어라. 만약 없어도 상관없지만 만약 있다라고 그러면 뭔가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이런 어떤 초월적인 삶으로 이제 갈 수가 있으니까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스갯소리고, 왜 우리가 이제 종교를 가져야 되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놓지 않고 있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음까지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 원천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뭐 근데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온 그 유익 중에 하나가 군대처럼 더러운 세상이 없어요. 군대가 어떻게 보면 제일 밑바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보다 더 나쁜 것들이 생기더라도 내가 군대에서 한번 이런 일도 겪었으니까, 또 이런 쓰레기들하고 내가 생활을 해봤으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내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밑에까지 가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들이,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또 이렇게 초월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시던 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능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1963년도에 베트남에서, 특별히 이제 남베트남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인데, 그때 이제 남베트남은 그 프랑스 지배를 받고 있어가지고, 프랑스의 종교가 이제 그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을 숭배하는 좀 사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응우디잼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 대통령도 이 카톨릭을 이제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는 상징으로서 이것들을 좀 국가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 그다음에 이제 종교 탄압, 이것들에 대한 이제 항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이제 특광적 스님께서 이제 소신공양 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항의하는, 이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데, 이때 이제 이게 생방송으로 전부 다 이제 중계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장면들을 이제 녹화했던 기자들이 전 세계에 이걸 타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제 이거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과연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자, 이제 이거를 좀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자유 개념을 좀 하나씩 점검을 좀 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특별히 이제 자기가 놓지 않는 죽음까지도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베트남에 가면 이제 이분을 위한 박물관이라든지 이분 기념 사업들이 좀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소극적 자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프리덤, 리버티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뭐 독재 정권이 아니면 이제 뭔가 이제 남성 지배 올로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옥매이거나 아니면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에 벗어나려고 하는,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타인의 강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이제 소극적 자유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적극적 자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적극적 자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 또는 이제 신념, 이것들을 가지고서 살려고 하는 어떤 능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자유라고 하는 거를 어떤 이제 강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제 이 특광 교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중한 신념들, 소중한 어떤 가치관들, 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특광 스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적극적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스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어떤 자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평화, 이런 어떤 이상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서양 문화의 탄압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서 자신의 어떤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그런 어떤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둘째 시간에 배웠던 것도 마찬가지고 누가 이제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나는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나에게 그런 어떤 소중한 신념이 없다라면 그리고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이제 이상들이 없다라면 이제 우리가 나가는 게 그냥 개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을 굳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순간들을 좀 많이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역사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목숨을 촉개같이 바쳤던 그런 유인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영웅적인 어떤 삶들을 산 사람들인데, 자, 그런 어떤 삶들을 산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 이런 어떤 적극적인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거.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역설적으로 전혀 자유가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자유와는 다른 형태의 이제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실존적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실존적 자유는 이제 말 자체처럼 나의 목숨 또는 나의 삶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면 과연 나의 삶에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가, 아니 과연 좋은 삶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죠. 자, 인간하고 동물하고 이제 차이점이 바로 이제 인간은 항상 자신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인가? 아니면 가치 있는 삶인가? 아니면 정말 이제 소중한 삶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들인데요. 자, 그래서 또 동물들은 이게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들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천적과 관계 속에서 아니면 이제 먹이 사슬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이제 먹는 것 또는 살아가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들을 항상 내가 뭘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뭘 좋다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이 도덕적인 선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이제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평화감사가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싫다고 그러면 내가 하지 않는 것들이죠. 아무리 대통령이 좋거나 장관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자, 그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사, 변호사 이런 게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거기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원리들, 가치들이 그것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들이고 그것들이 나의 삶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나의 삶들을 이렇게 채색시키는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불교의 자비나 해탈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특광대 스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이제 말 자체가 자, 이제 부처님처럼 깨달은 사람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극락으로 가거나 다른 세계에 태어나지 않고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 그냥 다시 이 생에 오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막 눈이 1000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손이 1000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자기가 충분히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바보 같은 것들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2,500씩 3,000씩 벌 수 있는데 그냥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30만 원, 60만 원 받으면서 사람들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전혀 자유 같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어떤 특광대 스님이라든지 뭐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좀 사회적인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은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유를 구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소극적 자유, 뭔가 탄압을 받거나 억제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부터 굴레에 있던 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자유가 아니라, 자, 철학에서 또는 예술에서 이제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나누고 공유하는, 자, 이런 것들이 자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 버린이라고 하는 이제 옥스퍼드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개념들을 좀 가지고서 조금 더 좀 심오한 것들을 좀 논의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 이야기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 한나 아렌트의 이제 책이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어요. 꼭 이제 이런 책을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진짜 인간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나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이제 기록한 책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 한나 아렌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아우슈비츠와 관련돼 있는 이런 어떤 기록물들을 이제 조사했었고, 또 아우슈비츠와 이제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하면서, 자,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야기할 때 막 이제 교도소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사람들을 막 몇십 명, 몇백 명 죽인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한나 아렌트가 볼 때는 정말 악한 사람들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우슈비츠에 있어서 거기서 간수를 했던 사람들, 거기서 독가스를 밀어 넣었던 사람들 보면 다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아내이고 어떻게 보면 누구의 형제이고 자매였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나치라고 하는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굉장히 무서운 일들을 한다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뭐 독특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서 이런 억압이든지 굴종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조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 아렌트 딱 이런 한마디로 이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나 아렌트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공적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이죠. 공적 공간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자, 새롭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행동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는 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 뭐 우리가 뭐 밥 먹고 싶은 거 밥 먹고, 어디 가서 뭐 놀고, 뭐 다음 주에 어디 가신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뭐 재밌게 즐겁고, 이게 이제 자유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이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인 생체세포에 따라 사는 것이고, 한나 아렌트가 생각할 때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공적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새롭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는 것. 자, 어떻게 새롭고 예상치 못한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어떤 것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련해서 한나 아렌트는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나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 삶 속에서 작은 변화라고 하더라도 내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뭔가 내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나의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뭐 독서 토론이든지 아니면 여기서 모여가지고 뭐 세미나 하든지 아니면 뭐 놀러 가든지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똑같이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변하지 않는다. 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동물 수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나 아렌트가 볼 때 인간이 인간을 되기 위한 조건은, 자, 공적 공간에서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작동들, 새로운 변화들을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우리는 바나나가 아니고 왜 우리는 침팬치가 아닌가. 바나나하고 우리하고 60%가 동일하든 불구하고, 침팬치하고 우리가 98.5%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바나나가 아닌가. 한나 아렌트의 답은 우리가 계속 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유를 꿈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특광드 스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이제 이런 어떤 소신공양의 이제 내용들이, 자, 이런 한나 아렌트가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그 자유의 개념들과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좀 항상 들어맞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봤던 것처럼 지금 이제 미 대사관 앞에서 모여가지고 이런 이제 행위가 이제 일어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적 장소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특별히 특광드 스님과 한나 아렌트의 이제 자유와 관련된 것들이고, 그리고 특광드 스님은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에서 특별히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또 서양 문명을 받는, 그리고 이제 이 프랑스 문화 귀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도 이제 보트 피플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간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럽으로 가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유럽에 가시면 베트남 이름을 쓰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 다 또 뭐 변호사라든지 또 의사라든지 굉장히 사회 상층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이 서양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좋은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서양 문화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어떤 사대주의를 좀 가지고 있었죠. 자, 근데 특광드 스님은, 자, 그런 것만 가지고는 인간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동양적인 거, 불교적인 거, 우리 삶에서 가장 원초적인 거, 자,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이제 저항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새로운 시작 때문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이제 베트남이 지금 공산화되는 과정들이 지금 우리는 이제 이 공산화 과정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세를 몰아내는, 계속해서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었죠. 그다음에 뭐 영국이든지 아니면 프랑스든지 외세 침략을 받았었는데, 이 특광특 스님의 이 저항 운동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제 불교를 탄압했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민족주의 운동, 또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자, 눈물을 짓고 또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전통 문화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상, 이 서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미국도 패망해서 돌아갔고, 다른 모든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서양을 이긴 유일한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특광특 스님의 이 저항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새로운 가능성을 여러 펼쳤던 이런 어떤 창조적인 어떤 사건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창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또 한나 아렌트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 우리가 이제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가, 그건 이제 공적 불멸성을 남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유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자유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은 공적 불명성.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자기의 이름이 또는 자기의 삶이 또는 자기의 이상이 남게 되는,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바로 이제 공적 불멸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호랑이는 죽으면 이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으면 이제 이름을 남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가? 우리가 정말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사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누군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산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김용환이 누구지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자유롭지 못한 삶이에요. 자유로운 삶을 산 적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뭐 여러분들이 가족이든지 아니면 사회의 어떤 직장이든지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 사람, 김용환,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한 번씩 저항을 했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뭔가 어떤 이제 꿈들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공적 불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기억을,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를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도록 해주는 것도, 자, 인간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인데, 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자, 우리의 이름,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 후손들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속에서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다라면, 이런 어떤 공적 불멸성을 갖게 된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어디엔가 흔적을 남기고 있다라면, 흔적을 남기고 갔다라면,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또 이 특광특 스님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이런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적극적 자유다. 적극적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나의 가지고 있는 이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넘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공적인 방식으로 불멸로 이제 이어진다라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리스 아테네 대학에서 이제 공부했는데, 그리스 아테네 대학 공부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 읽어보시면,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 여행 가셔가지고 그리스 사람들 만날 기회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자,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깝깝해요. 왜냐하면 하는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도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일도 될 때도 있고, 되는 일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예측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처럼 좀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제 만나면 되게 좀 깝깝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이 이제 안 풀리는데, 자, 그래도 잘 돌아가요. 자, 그래도 잘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또 숭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니코스 카잔자키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조르바라고 하는 글을 쓴 사람이 니코스 카잔자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노벨상 2번이나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근데 2번 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크레타가 고향인데, 크레타의 무덤에 가면 무덤 묘비에 나는 자연이라고 써 있어요. 나는 자연이다 써 있죠.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또는 이제 뭐 그리스 정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르네상스 정신하고도 이제 이어져 갈 수가 있고, 자, 자신이 또 어떻게 자유로운가? 단순하게 이제 뭐 그리스가 터키한테 한 4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었는데 터키한테 지배를 당했다. 자, 거기서 우리가 독립을 했다. 그래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작품, 자기의 어떤 예술 활동, 자기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줬다는 거죠. 또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니코스 카잔자키의 작품들 읽어보면 한 20몇 가지 작품들 있는데 다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아파요. 내가 또 사는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게 만들어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니코스 카잔자키스가 왜 노벨상 후보가 올라갔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의 이제 문학적 작품이 이제 유명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술가들이 하는 것들, 또 예술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또 끊임없이 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칸트도 이제 도덕적인 자율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칸트는 이제 실천이성 비파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 한 상태를 자신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능력. 자, 이것이 바로 도덕적 자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태를 자신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또 새로운 삶으로 자기의 삶들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 자, 이런 것들이 자,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칸트가 이야기하는 도덕적 자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어려운 책이긴 한데 이 책도 한 번씩 좀 읽어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가지고 다니시더라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거예요. 이 두꺼운 책 가지고 다니시면. 자, 근데 이제 이 칸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과연 이제 칸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광득 스님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가 자유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인가? 노예요. 대부분의 답은. 제가 이제 뭐 계속해서 지금 제가 교수 24년 차인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사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뭐 한두 명 정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그게 이제 왜 어려운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왜냐하면, 인간은 이 타인이라고 하는 것, 또 외적인 억압 또는 외적인 영향, 자, 없이 순수하게 자신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됐을 때 그게 굉장히 커다란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859년에 이제 두 가지 책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인간은 원숭이다. 인간은 침팬지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은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두 책이 베스트셀러이고 지금까지도 고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존 스튜어트 밀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삶을 살 것인가, 그 고민하는 것들이 우리 삶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자, 이 진화론에서는 자, 우리가 하는 것은 자, 원숭이에 불과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에 불과하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방 나온 게 1900년도에 나왔던 것이 바로 이제 정신분석학이에요.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죠?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진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있는 초자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이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것들이 서로 싸움을 벌이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사와 악마가 있는 거죠. 천사와 악마가 있어서 서로 싸우면서 그것들의 결과물로서 나온 것이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 우리에게는 뭔가 나만의 고유한 것, 또 나만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1983년도에 이제 벤자민 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실험하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실험을 해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2008년도에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도 또 동일하게 이루어졌었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실험,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팔 올리고 싶으면 팔 올리고 뭐 걷고 싶으면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30몇 번의 실험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결론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 때 이미 뇌가 0.5초 전, 0.2초 전에 반응을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뇌가 반응한다고 반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하고 싶다, 또 저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중추신경의 전자기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윈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프로이드가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 25만 년 전부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초자, 동물적인 요소, 또 종교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실질적인 행동들이 제약을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진화론에서 또는 정신 분석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아까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또 칸트가 이야기했던, 자, 우리는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지금 우리 1960년대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자유가 없고, 또 인간의 심리학적으로 또는 이제 교육학적으로 보더라도, 자, 인간은 여러분 이제 파블로프 개처럼, 자, 동땡땡땡 울리면 밥을 먹는 것처럼 침을 흘리고 또 달려가고, 자, 이런 어떤 조건 반사의 행위들만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두 가지 싸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철학에서 가장 격돌하고 있는 두 가지 이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론들을 또 체계화시켜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락강이라고 하는 이제 정신 분석학자이자 철학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파리 이제 고등사범학교 출신이고 정신 분석학, 또 정신과 의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에 따르면,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 타자의 욕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타자의 욕망. 자, 우리가 뭔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하는 것 전부가 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욕구는 우리가 이제 뭐 밥을 먹고 싶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아니면 뭔가를 사고 싶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욕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락강에 따르면 그 욕구가, 자,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되었을 때 그걸 욕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걸 할 수 없는 것,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처럼 내가 엄마하고 이제 잠을 자고 싶다, 뭐 이런 거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데, 꺾여버린 욕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욕구도 마찬가지고 욕망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타자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릴 때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타자의 욕구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자크 락강의 이제 에클이라고 하는 책에서 있습니다. 지금 번역이 돼 있어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에클이라고 하는 것을 쓰시는 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욕망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욕망은 나의 욕망이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교육이나 또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타인의 욕망을 마치 나의 욕망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욕망을 나의 욕망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어떤 이제 애착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훈련을 받게 되죠. 자, 이게 이제 파블로프의 개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일사에 1살에서 3살까지 어떤 삶을 사는지 여러분이 전혀 기억이 없죠. 자, 그런 어떤 기억들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 애착 관계를 만들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모든 심리적인 문제들은 계속 추적을 해 나오면 다 부모들과 관계돼 있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100% 타당한 사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뭐 범죄자들이 많은 교도소에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막히는 게 바로 부모야 먼저예요.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뭘 원하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타자의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죠. 자, 이제 오늘 오실 때도 이제 옷을 막 굉장히 깔끔하게 입고 오시고 예쁘게 입고 오시고 뭐 화장도 하시고 미장원도 갔다 오시고 그랬을 텐데, 자,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줄 것인가, 아니면 굉장히 나쁘게 볼 것인가.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 밖을 나가는 순간, 또 집 밖을 나가는 순간 항상 우리의 삶들을 얽매이고 있는, 고정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자라나고 있는 뭐 어린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장에 있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가 이제 인정욕구, 인정투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랑받고 싶어하는 거. 뭐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보다는 항상 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도덕의 출발점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도덕의 출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수치심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설 때, 벌거 벗었을 때 내가 느끼는 어떤 수치심, 자,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으려고 뭔가 이제 옷을 입거나 아니면 이제 치장을 하거나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이제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라캉에 따르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또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관련 속에서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칸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들인데, 자, 이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어떤 삶들을 만들어 가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출발점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 새로운 형태의 의미 체계,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삶의 체계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은 이제 삼종지도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뭐,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따라가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남편을 따라가고, 또 남편이 죽고 나면 이제 아들을 따라간다. 자, 이게 이제, 그냥 구체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체계를 이제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체계, 여성주의 운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플라톤이 2500년 전에 플라톤 국가편에서 여성도 철인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그냥 재산에 불과했어. 여성들은 죽이지도 않아요.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는데 여성들, 그 다음에 아이들, 노인들은 잡아가서 노예처럼 사용했었죠. 그러니까 도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1차 대전 지나면서 처음으로 이제 서유럽에서 여성 참정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대통령도 되고 수상도 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데, 자,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의미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여성은 처음에는 노예이고 그냥 말하는 기계에 불과하고 그냥 자식을 낳는 존재에 불과했는데, 자, 이게 2500년 동안 계속해서 싸워가지고 2500년 후에는 여성들도 참정권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거. 자, 이게 이제 진정한 형태의 그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단순하게 노예도 아니고 도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착취당해야 될 어떤 물건도 아니고, 여성도 인간이다.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어떤 자격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 자, 이런 과정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자유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 자유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어떤 이제 고민들이 있을 때,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새로운 삶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삶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무조건 새롭게 살자, 뭐 아프리카로 가자, 뭐 윌슨처럼 뭐 그냥 천막에 살자,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이제 소소한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행복론 수업할 때 이제 여행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제주도 여행 가면 이제 렌트카 빌려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이제 뭐 한 3박 4일든지 돌고 오는데, 이제 갔다 오고 나오면 별로 이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여행을 갔을 때 절대로 렌트카 같은 거 편한 거 취하지 말고 한번 걸어서 해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제가 이제 그 다음 학기에 혼자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렌트카를 안 빌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또는 이제 택시를 타고, 정 급하면 택시 타고 아니면 이제 걸어서. 저도 이제 제주도 이제 몇 번 갔다 왔었는데 그때만큼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거리로는 저거까지 보이는데 저까지 걸려면 뭐 1시간씩 걸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버스 탈 때도 마찬가지. 버스도 뭐 시간표 있는데 그 시간표도 오는 버스가 거의 없어요. 뭐 결번하는 버스도 많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제가 몇 번 지냈지만 그때 바라보는 제주도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바라보는 제주도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행 와서 이제 뭐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죠. 그 사진은 뭐 얼마나 많이 남겠어. 근데 남는 게 뭐예요?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거기서 뭔가 이제 잃어버렸던 물건들, 또 거기서 일어났던 해프닝들. 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서 남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작은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조금이나마 뭔가 달라지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던질 수 있는데, 자, 그것은 바로 딱 하나예요. 다른 사람들이죠. 절대 혼자는 이제 찾아갈 수가 없죠. 자, 우리의 사람의 구조는 어떻게 보면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의 이제 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몸이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의 세포는 37조 개가 있어요. 37조 개 몸에. 근데 우리의 몸에 37조가 세포가 되어 있는데, 더 이제 놀라운 사실은 39조 개의 미생물들이 우리 안에 살고 있어요. 39조 개. 그래서 그 미생물들이 세포는 계속 분할하죠. 분할해서 다 나눠져서 다시 바꾸는데, 그런 어떤 과정들을 돕는 거예요. 만약에 39조 개의 세포들이 이제 미생물들이 다 사라진다 그러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진대사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뭔가 다른 타자와 다른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생물들, 박테리아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또 마찬가지로, 자, 인간의 이제 삶에 여러분들 기억들도 보세요. 기억들도 나만의 생각들, 이건 4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4분의 3은 다른 사람들과의 추억이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추억. 부모라든지, 뭐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이제 그런 삶을 누렸는가와 관련된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인간은 타자를 빼놓고서 다른 사람이 없이 그냥 로빈스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산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이제 바보들이죠. 바보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인간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 타자라고 하는 것은, 또 타자를 만나는 것은, 자, 의미의 블랙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미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거죠. 의미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천상의 선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세미나를 같이 참석하시고 그럴 텐데,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인연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전생에 정말 여러분들이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 보답으로서 이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 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음 생애가 이제 이어질 수도 있겠죠. 뭐 믿거나 말거나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어린 유아 시절, 또 결혼해서 또는 이제 노년기에 굉장히 이제 커다란 형태의 의미들을 이제 만들어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의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이상,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에 이 타자들이 비밀번호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제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고 해결해야만 하고 또 해결하고 싶은 곳에 그 비밀 열쇠가 바로 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파랑새라고 하는 책 보시면 거기에 이제 파랑새를 찾으려고 가는데 밖으로 이제 치르치르 미치르가 계속 돌아다니고 날마다 돌아다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파랑새는 집 안에 있죠. 집 안에 있는 건데 그걸 못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자꾸 이제 밖에 나가서 찾으려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뭐 그것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일상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자식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거를 비밀번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레즈라고 하는 사람이 기호와 진리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루스트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쓴 책들을 좀 번역해 가면서 이것들을 이제 연구했던 것이 바로 이 프루스트의 기호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리에게 사유하도록 강요하고 또 참된 것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힘들을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모든 이런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의미들, 새로운 형태의 삶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들레즈가 이야기하는 예술의 출발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술의 출발점.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어떤 기호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기호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의미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피타고라스 이후에 2500년 동안
도레미파 솔라시도라고 하는 이제 8음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기호로서 작용이 되죠.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동일한 곡이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곡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다 표절이에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8개의 음계를 가지고서 똑같은 형태의 이 기호를 가지고서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변주를 이뤄갔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사람들이 뭐 곡을 만들면서 아니면 곡을 지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그냥 혼자 앉아서 무인도에 가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또 누군가와 갈등을 겪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 누구에게 또 헌신하기 위해서, 또 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 타자와 관련이 돼 있어요. 다 타자와 관련해서 기호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림이 되기도 하고 음악이 되기도 하고 시가 되기도 하고 문학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들레즈의 이 책에서는 이 기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들레즈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어떤 기호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기호들을 통해서 자, 우리는 수많은 형태의 새로운 꿈들을 꿀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삶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호들이 충돌해요. 자, 기호들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죠. 어떨 때는 이제 갈등도 하고,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아픔도 있기도 하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제 39조 개의 미생물들인데 그 미생물들이 뭐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겠어요? 아니요, 우리 세포도 갉아먹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병도 만들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의 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오선지에 써 있는 그런 어떤 곡들, 그런 어떤 변주들이 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의미들을 만들어내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타인들을 만날 때 자,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떤 고민들을 할 것인가?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그럴 것들이 아니라 자, 왜 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기쁨을 주지? 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이런 어떤 행복한 것들을 누리게 하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너무나 해석할 것이 많은, 너무나 고민할 것들이 많은 다양한 축복들이 이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나의 모습들, 또 사회의 모습들, 또는 우리의 어떤 그 바라는 어떤 이상들이 이제 만들어져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꿰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나의 모습들을 만들어내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제 구슬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슬을 통해서 이제 목걸이를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형태의 구슬들이 있는데 그 구슬들을 어떻게 꿰어가지고 자,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 것인가. 자, 그런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자, 이제 프루스트의 이 작품들을 통해서 들레즈가 어떻게 그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또 이제 들레즈가 단순하게 이제 문학 작품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이런 어떤 방식들로 굉장히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화음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의미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이 진리라고 하는 거, 또 의미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와 생성을 통해서 나와 다름을 통해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들이 새롭게 계속해서 변주가 되면서 나의 어떤 삶들이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적극적 자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건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가 갈 것인가, 나의 삶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변화시켜 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터전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고민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쉬는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붕 이야기를 통해서 좀 한 가지 좀 고민거리를 좀 던져두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장자의 소요유를 이제 읽어보시면 이 대붕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대붕 이야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이야기죠. 북쪽 바다에 이제 물고기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물고기 이름이 바로 이제 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물고기가 커가지고 나중에 이제 새가 됩니다. 물론 이제 상상의 동물인데, 이 새가 돼가지고 그 이름이 이제 이 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 붕이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나라에 도는데, 이 그림섬처럼. 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너무나 큰 몸집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붕을 다른 이제 이웃들이
여기서는 이제 메추라기 또 이제 참새들이 있는데 그 메추라기나 참새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비웃죠. 나는 이제 메추라기나 참새들은 여기서 이 꽃에서 저기로 가고 뭐 이 가지에서 저기로 가고 나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움직이는데 왜 저 뚱뚱한 애는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기다릴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쟤는 좀 한심하다. 쟤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정말 이제 뭐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정말 이제 불쌍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붕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이제 자기 몸집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9만 리를 올라가 줘야 돼요. 9만 리를 이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자, 9만 리를 올라가려면 태풍이나 폭풍이 한번 불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붕은 그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자, 메추라기나 다른 이제 참새들은 그런 어떤 기다림을 좀 비웃으면서 실질적으로 너는 어디로 가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이제 비우는 어떤 이제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붕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무엇을 기다리는가? 바로 자기를 안아주는 사람, 또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 또 여기서처럼 이제 폭풍이나 뭔가 이제 바람을 불어주는 어떤 이제 커다란 어떤 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뭐 우리가 운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이제 자유와 관련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타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가 9만 리를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참새나 메추라기처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그냥 좌초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대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타자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 타자가 이제 왜 중요한가? 자, 여러분들에게 9만 리를 올라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 또 그런 어떤 힘들을 부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3차원이나 4차원, 5차원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들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삶이 안 바뀌어요. 그냥 그저 그렇죠. 그냥 참새와 메추라기 정도로 그냥 먹고 자고 싸우고 뭐 이런 상태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 엄청난 일들이 이제 벌어져야 되는데, 그 엄청난 일들을 벌어주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서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약간 삐딱한 사람들이에요. 좀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뭐 사회적인 소외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뭔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이어서 수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아까 드린 말씀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유, 단순하게 그냥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자유, 이런 어떤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매진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의미의 적극적인 자유가 진정한 이제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붕의 비유를 통해서 좀 이제 파닥파닥 날갯짓 하니까 또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동물 수준의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뭔가 이제 비상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기 위해서 바람을 기다리는, 이 바람을 기다리는 건 이제 같은 동학 또는 이제 같은 타자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모임을 통해서 또 그런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비상하고 있는 이런 어떤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을 진화시키는 그런 요소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참새인가 아니면 이제 대붕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물론 우리는 이제 참새도 이제 만족하고 살 수도 있는데, 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나도 좀 대붕이 되기 위해서 좀 사람들을 만나서 그것도 좀 이상한 사람들 좀 만나세요. 너무 정상적인 사람 만나면 이제 안 변하니까 좀 이상한 사람 좀 만나서, 뭐 그게 사회적 약자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저 요즘에 이제 지난번에 좀 만났던 모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교도소 인문학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최준영 선생이라고 그분이 하시는 이제 운동이었는데, 이제 교도소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거린들 이제 대상으로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다들 뭐 다 나름대로 똑똑하신 분들이고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이제 그런 데 찾아가서 배우는 거죠. 뭐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배워요.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자신의 삶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쓴 책인데요. 행복하려면 먼저 자유로워하자라. 제가 뭐 이게 절판됐어요. 절판 안 됐으면 제가 한 권씩 사가지고 여러분 다 나누고 싶은데 절판돼가지고 못 나눠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가야 될지, 그래야 우리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의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롭고 또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인생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60, 70 뭐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삶들을 바꿔 나가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삶들을 만들어 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2부로 이런 삶을 좀 살았던 사람을 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이 김수영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김수영 씨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2년간 투옥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남북 분단의 아픔들을 좀 깨닫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항신으로서 삶을 이제 살았고, 나중에 이제 교통사고로 빨리 이제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이분의 삶들을 좀 전기적인 삶들을 좀 쭉 훑어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이상, 적극적인 자유를 꿈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도 있을 거예요. 이 김수영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이 강신주 씨가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으로 이제 강신주 씨 그 산문하고 시를 좀 모아서 그것들을 이제 분석해 놓은 이제 책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김수영 작가는 그 모든 책에서 이제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자유로운가? 정말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죠.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방 이후에 1945년도 해방 이후에 정말 우리는 해방되었을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묻고 있죠. 왜냐하면 남으로는 이제 이 자본주의 또는 이제 미국 이 사대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또 북한에는 이제 사회주의 또는 이제 그 뭐 소련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위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옛날에 청나라, 옛날에 일본에 들어왔던 그런 문화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독립국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사회 상층부들 또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들은 이런 어떤 위세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운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좌파와 우파라고 하는 이제 또 이념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 대통령 선거도 뭐 잘 아시겠지만 한쪽은 다 빨간색, 한쪽은 다 파란색. 이건 정말 이제 심각한 거죠. 민주주의는 딱 51대 49가 돼야 돼요. 51대 49.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쪽으로 이제 쏠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 이건 우리가 경직성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북한을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거기가 이제 경직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남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신념에서 이 사람도 찍고 저 사람도 찍고 그러겠지만, 자, 이게 한쪽으로 이제 몰리기 시작하고 이게 쏠리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히 이제 불편한 진실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이거에 대해서 김수영은 반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우리는 정말 해방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묻고 있죠. 자,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최인훈의 광장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도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똑같은 물음을 이제 던지고 있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최인훈 씨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이분은 전 이제 노벨상감인데 노벨상을 안 주더라고요. 많은 책들이 좀 번역이 좀 돼 있고,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책은 이제 이 사람이 쓴 가면고라고 하는 책이에요. 가면고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건 이제 뭐 장편 소설이겠는데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 주인공 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제 부처의 얼굴을 갖고 싶어서 거기서 이제 그 전생과 현생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랑이든지 야망이든지 그 꿈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인데 정말 이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 광장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광장에서도 이제 주인공이 이제 이명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명준 사람은 이제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대학 철학과인데, 아버지가 이제 사회주의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체제 속에서 이제 불편함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남한을 버리고 이제 북한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자, 그때 이제 동시에 다 비판해요. 남한도 비판하고 북한도 비판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남한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자본주의가
또는 휩쓸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청산을 못했죠. 그래서 일제 시대에 순사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경찰청에 있고, 또 일제 시대에 우리를 탄압했던 사람들이 또 정치 권력을 갖게 되는,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또 북한에 가니까 북한에는 또 인권이 없어요. 사회주의 이념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공동체를 하자 그러는데 서로 자아 비판하고 서로 총칼을 겨누는 이런 과정들 보면서 이 남한도 제정신이 아니고 북한도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어떤 회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광장과 밀실이 동시에 다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이념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자본주의 속성들도 다 필요한데, 자, 이게 이제 적절하게 돼야 되는데 한쪽은 맨날 자본만 강조하거나 아니면 또 한쪽은 맨날 이념만 강조하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불완전하다, 우리 사회가 정말 안 좋은 사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루마니아나 이제 뭐 세르비아 이쪽 옛날 이제 구동구권 세력을 가면 그 전에는 이제 공산 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그 공산 국가 전에는 이제 무슬림 세력 또는 이제 기독교 세력이 있었는데, 자, 공산 국가 전, 그다음에 공산 국가,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지금 체제가 3번이나 변했는데 체제가 3번 변하지만 거기에 지배 계층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였다가 반공산주의였다가 또 귀족이었다가 또 뭐 카톨릭 신자였다가 무슬림 신자 다 바뀌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깝깝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들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가, 뭔가 사회적인 정치적인 제도는 굉장히 변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내부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너무 그냥 동일성만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최인원이 이제 광장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해결점은 없죠.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노력하지 않으면 여기에 이제 잡혀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도 마찬가지고 뭐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보십시오 이야기하지만 투표 때만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극복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가, 정말 우리가 해방되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막 말은 열심히 하고 뭐 다양한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순간에서는 우리에게는 항상 그 고정관념, 이 사람이 또 저 당장이 또 저 정당이 또는 이런 체계가 좋은가야, 그걸 버리지 않는가 해가지고 뭐 이번에 투표하면서 막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파가 됐든지 간에 과연 그게 눈물을 흘릴 일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 막 침튀겨가면서 해야 될 일들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인가?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그 이념에 매몰려 있던가 아니면 자본주의 사상에 매몰려 있던가 어떤 정치적인 체계에 매몰려 있으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걸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김수영이 봤던 우리의 어떤 자화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유명한 이제 뭐 사회주의자인 크로포트키는 민주주의는 아나키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아나키즘이라는 거. 하나의 지배 올로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막 국민투표하는 막 70%, 80% 막 이 사람, 이 당 이거 찍어버리면 그건 아나키즘이 아니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왜냐?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인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노예인 줄 알면 어떻게든 노예를 벗어나려고 애를 쓸 텐데 노예가 너무 편하니까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삼시세끼 다 밥 짜주고 뭐 집 있죠. 뭐 주인이 타는 차이지만 나도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 주인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김수영이 보고 있을 때 우리 어떤 실질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크로포트키는 처음에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서 사회주의 이념으로만 경직되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사회주의라면 이건 저주를 의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소련 공산주의가 정말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스탈린이라고 하는 일당 독재체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가 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또 한 당이, 한 인간이 지배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의미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죽은 사회주의가 되는, 죽은 공산주의가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민주주의는 아나키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왜 김수영이 하게 됐는가?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비극적인 삶들이 놓여 있었어요. 김수영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북한군의 전쟁이 났을 때 북한군 이제 의용군으로 끌려가게 되죠. 끌려가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탈출을 했는데 탈출하면서 국군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국군을 만나서 자유롭게 될 줄 알았는데 또 국군 때문에 나중에는 거제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북한군이 됐다가 또 국군이 됐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 거기서 이제 굉장히
비참한 비인간적인 어떤 삶들을 살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김수영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연탄가스 한번 중독된 사람이 연탄가스가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공기가 없이 희박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공기가 얼마나 이제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도소에 이제 가본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자유가 얼마나 정말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들이죠. 저도 이제 군대를 28살 먹고 군대를 갔었는데, 박사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 선임하고 이제 7살, 8살 차이 나는데, 19, 이제 20살 이제 먹고 온 애들이죠. 이제 그런 애들이 무조건 다 말까요? 말까는까지 좋아. 근데 막, 먼발 막 쌍욕까지 있어. 정말 자존심 상하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자유가 얼마나 이제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도 이제 제일 편한 보직에 갔었는데, 그 보직도 싫어요. 정말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하고 이 뭐 교도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감옥이든 아니 이제 그 군대라든지 뭔가 그 체제 안에 들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깨닫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김수영 시인한테는 굉장히 이제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서도 이제 뭐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냥 까딱 잘못하면 거기서 그냥 암살당하고 매장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고, 근데 이제 김수영 시인은 이제 자기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는 거제에 거기 가서 자유를 배웠다. 정말 힘든 생활이었지만 거기서 자유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였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런 데를 갔을까? 김수영 시인은, 물론 이제 다른 것도 해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김수영 시인이 이제 하려고 했던 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은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운명적으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북한군 됐다가, 뭐 국군 됐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체포돼가지고 그런 것들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꺼이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그런 어떤 삶을 이제 갔던 것들이,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가 진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기가 정말 힘든 과정들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들을 꾸밀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김수영 시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연희 전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 부인도 이화여대 출신이고, 그런 의미에서 엘리트 집안이고, 또 엘리트 사람들까지 만나서 교화하는데, 거기서는 새로운 문학이나 새로운 시흥이나 새로운 어떤 예술적인 것들이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생각해서. 다 미국 유학 갔다 오고 뭐 영어 잘하고 뭐 일본어 잘하지만, 그런 엘리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삶과 정말 윗바닥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면서 다가가는 삶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다른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거제도에 가야 돼요. 밑바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거대한 뿌리라고 하는 시를 보면,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 자, 이런 역사,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고 하지만, 아무리 더러운 흙탕물 진창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있어야만 내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려면 절대로 자기 혼자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야 살아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 다른 사람이 사는 곳이 바로 진창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더러운 역사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참새가 뭐 봉황 욕하는 주지만, 그 욕하는 참새들을 만나야 돼요. 구역질 나고 뭐 토할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보듬어서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자,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용서하거나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거나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김수영이 이야기하는 언어의 고통 이전의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기 위해서, 예술을 하기 위해서, 또 인문학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라고 물어보면, 김수영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언어라고 하는 것, 그 이전의 고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삶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논문을 쓰시거나 글을 쓰시거나, 뭐 지금 이제 챗 GPT 써가지고 뭐 써줘 그러면 금방 써주지만, 글을 쓰는 게 되게 힘들어요. 잘 아시죠? 뭐 그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뭔가 예술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게 이제 언어의 고통이죠. 자, 근데 김수영은 그 언어의 고통 이전에 또 다른 고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지성으로 우리가 뭔가 이거 써내려가는, 자, 그런 고통도 이제 필요한데, 그런 고통을 넘어서서, 그런 고통 이전에 우리에게는 언어 이전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이어령 시인하고 이제 논쟁이 붙으면서, 이게 이제 브론시 논쟁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자, 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시를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자, 이어령 시는, 자, 시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조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어를 어떻게 세련되게 할 것인가,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아름답게 창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김수영은 그게 시가 아니라는 거죠. 시에는 나의 고통, 나의 삶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그 헤르만 헤세의 책 중에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부처님의 이제 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시예요. 거기에 이제 시타르타라고 하는 주인공이 고타마 부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따져요. 시타르타가 얘도 이제 귀족 출신인데 내가 이제 부처님이 설법하는 거 잘 들어보니까 뭐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다. 근데 네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연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얽혀 있어서 이것을 뚫고 나가거나 이것들을 헤집고 나갈 수 없는데 너는 어떻게 해탈이 있다고 이야기하냐. 이 세상에 다 막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해탈이 있다고. 네 말은 이제 논리적으로 모순적이다라고 이제 따지죠. 그러니까 고타마 부처님이 시타르타한테 네 말이 맞다. 너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세상에는 세상이 어떻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통을 벗어날 수 있도록.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통이죠. 인생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술 활동이고 학문 활동이고 인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김수영은 그런 고통이 시 속에 담겨 있지 않다라면, 그 고통이 소설 속에 담겨 있지 않다라면, 그 고통이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 속에 담겨져 있다면 그거는 거짓이라는 거죠. 내가 고민하고 사회를 바꾸려고 하고 사람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는 그 흔적이 시에 없다라면, 음악에 없다라면 그거는 사기라는 거죠. 자, 이게 이어령과 붙었던 불온시 논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의미, 어떤 의미를 만들 것인가, 그 의미는 우리의 고통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고통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어떤 고통들이죠. 자, 여기에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이리가야라고 하는 여성 철학자가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그 자식이라고 하는 게 왜 처음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죠. 그 이물질을 9달 동안 계속 싸고 자, 그걸 보호해서 나온 것이 바로 출생이죠. 자, 이게 이제 여성이 왜 위대한가? 왜 여성이 남성보다 위대한가? 왜 여성들이 정말 이제 필요한 존재인가? 알려주는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 고통을 싸맬 수 있는 거, 그 고통을 이겨내고 고통을 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들. 자, 이게 김수영이 이야기하는 언어 고통 이전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삶의 고통이 필요한 거죠. 자, 그게 김수영이 거제도 이 수용소에서 자기가 2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김수영 시인을 모더니즘 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모더니즘 시는 세련되게 쓰는 거, 아까 이어령이 했죠. 세련되게 쓰는 거, 멋있게 쓰는 거, 뭐 감동 주고 쓰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새롭게 쓰는 건데, 그 새롭게 쓰는 거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내가 독보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 나의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독보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 시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제 또 다른 아픔이 있어요. 이제 김수영 시인의 이제 부인이 김연경 여사인데, 이 소설 이 분 되게 예쁘죠. 되게 예쁜데. 이 김연경 씨가 김수영이 이제 포로 수용소에 2년간 갇혀 있는데 딴 남자를 만나서 이제 살림을 차려요. 그것도 김수영 시인하고 가장 친한 친구인 이종구라고 하는 시인과 같이 이제 살죠. 그리고 이제 아기도 낳아요. 뭐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긴가민가 하는 건데, 그 김수영이 이제 찾아가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이제 그 집에 찾아가지고 거제도 포로수용에서 나와가지고 가자. 끊고 나오라는 거죠. 안 간다고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우산으로 김연경을 때리는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하여튼 나중에는 이제 또 나와서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들이 이제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이제 여기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자기 안 닮고 자기 친구인 이종구를 닮죠. 다른 남자와 살았던 여자를 자기가 품으면서, 그렇지만 또 이제 모든 이제 시들 보면 또 이 김연경에 바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그 김수영 시인이 너를 잃고라고 하는 이제 책인데, 거기에 그 김연경이 이종구와 살던 1953년도에 이 시를 쓰는데, 김수영은 이제 너는 억만개의 모욕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너는 억만개의 모욕이다. 근데도 데리고 살아요. 다 용서했는지 용서하지 않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을 갖고서 이런 시를 이제 쓰죠. 둘째 놈은 제 어멈의 희미한 성격을 안 닮았는데 발은 어멈하고 똑같다. 그래서 나는 어멈 발을 보기 싫게 보지 않으려고 그렇지만 둘째 놈의 발에 자주 입을 맞춰본다. 내 발을 이쁘게 보면 어멈 발도 이쁘게 보이겠지. 내 발을 이쁘게 보기 위해서 어멈 발을 이쁘게 보아야지. 어멈 발을 이쁘게 보면 내 발도 이쁘게 보이겠지. 느껴지세요? 저는 이제 지금 여기 있으니까 저 혼자 있으면 눈물 나요.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인데 그 여자가 다른 자기의 가장 절친인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아들을 낳고 살고 어떻게 해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마음으로 막 부글부글 거릴 거 아니에요. 부글부글.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그럴 거예요. 이제 그거를 떠올리는 이런 어떤 과정들. 이게 언어 이전의 고통이에요. 언어 이전의 고통. 이게 없으면 이제 이런 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야 근데 누구나 이런 시를 읽고 또 이와 관련된 배경 스토리를 알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진지하게 이제 이런 어떤 느낌들이 이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수용 씨가 이제 이런 시들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죠. 너 얼마나 고통스러워봤어? 너 얼마나 힘들어봤어?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피하고 싶죠. 항상 행복하고 싶고, 항상 기쁘고 싶고, 항상 즐겁게 싶어 하는데, 김수영은 너가 정말 자유로운 존재라면,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다라면, 너 고통스러워야 돼. 고통의 자리에 있어야 봐야 돼. 고통스러운 사람과 함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없으면 우리는 정말 사기는 치는 삶이고, 정말 빈 껍데기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최소한이라도 발버둥이라도 쳐보려고 하는 그 고통을 받기 위해서 이 발버둥이라도 하는 그런 어떤 지점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현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제 고통을 피하고 그냥 행복하고 뭐 만족을 주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쾌락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조가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고 어디 가든지 뭐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이것만 물어보죠. 이걸 이제 행복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김수영 시인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싶으면 오히려 고통을 더 추구해야 된다라는, 우리 삶에서 그리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건 다른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서로 지내는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고통이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아프리카 가가지고 뭐 기아와 관련해서 뭐 성금도 낼 수 있고 뭐 봉사할 때 그건 다 가짜죠. 왜냐하면 진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진짜 고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 것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김수영 시인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많다고 붕괴하고 있고, 또 설렁탕집 돼지 같은 아줌마 못생겼다라고 이제 욕하는데, 자, 이런 욕은 할 줄 알면서 실질적으로 잡혀가는 시국 보안 사건 때문에 잡혀가는 소설가, 또 이제 언론의 자유, 또 뭐 월남 파병 반대할 때 자기는 나서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자기도 정말 찌질한 사람이다. 자기도 뭐 고통 당하냐, 고통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도 보면 일상생활을 보면 이렇게 찌질하게 뭐 미역국에 고기 많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된장이 쓴지 단지 이런 것만 불평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적어도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에서, 나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내가 정말 고통에 참여하는가, 고통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훔볼트라고 하는 이제 그 독일의 대학을 설립했던 사람은, 대학의 이념이 뭐냐? 대학의 이념은 고독이라고 해요. 고독. 말이 안 되죠. 그 대학의 이념이 학문이라고 생각할 텐데, 대학의 이념은 고독이에요. 자, 학문을 왜 하느냐? 혼자 고독을 씹어보는 거죠. 다른 데도 얻을 수 없는 그 고독감, 그 고통들을 최소한 학교에서 또는 대학에서,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지도자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훔볼트가 이야기할 때 대학이 배출하는 이런 어떤 지도자들은 고독을 씹어봐야 하는,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과정들을 또 이제 긍지의 날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피로도 내가 만드는 거, 긍지도 내가 만드는 거, 오늘 또 내가 잘하는 날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부러 이제 고독을 추구하면서 일부러 이런 어떤 불편한 삶을 살면서 피곤하죠. 근데 그 피곤한 만큼 긍지도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어떤 피로함, 이런 어떤 고독함, 이런 어떤 힘든 삶을 통해서 내가 잘한다,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성장하는 게 바로 밥 먹고 뭐 스파게티 먹고 스테이크 먹고 뭐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것은 내가 뭐가 됐든 제가 나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또 고통을 내가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하는, 또 고통당한 사람들을 내가 살피려고 하는 이런 어떤 피로감, 이런 어떤 피로감들을 통해서 나의 긍지가 생기고 나의 긍지가 나를 성장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문학이나 예술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누군가 시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 작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왜 감동이 주느냐? 내가 겪어본 게 때문에 그렇죠. 왜 유행가, 여러분들 유행가 들어보면 왜 막 가슴이 저래요? 여러분 다 막 첫사랑 그 경험해봤던 게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사랑하면서 느꼈던 그 슬픔, 아픔들, 그 힘든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소설이나 시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아프고 느끼는 것들이 생기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어떤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인문학적인 보편성, 예술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김수영이 이야기하는 언어 이전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 그것들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품을 정말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뭐 정말 자유로운 세계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자유가 놓여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이런 고통들이 없다. 특별히 이제 사회 각층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당한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하고 스스로도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말 이제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너무나 억압되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불의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는, 고통을 추구하지 않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김수영 씨는 모두에게 허용된 자유는 정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독가스가 들어오는데 독가스는 냄새가 안 나요. 독가스가 냄새가 나면 벌써 일어나가지고 뭔가 하겠죠. 근데 연탄가스도 마찬가지고 독가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들어가요. 스멀스러움 들어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자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자유가 아니라 독가스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요가 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파리, 여기 이제 아프리카 가면 사파리인데 뭐 이건 동물원이 아니네? 뭐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저 기린들은 저밖에 못 나가요. 사파리밖에 못 나가요. 그냥 넓이만, 동물원만 클 뿐이지 역시 동물원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김수영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투표할 때마다 뭐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항상 동일한 패턴들의 그런 굴종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전혀 분노하지도 않고 전혀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은 이런 것들. 자, 이런 의미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좀 버려야 될 그런 어떤 삶의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우리가 과연 이제 거제도 수용소에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정말 저항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가 자유로운가, 우리가 자유로워서 고통스러운 적이 있는가, 이것들을 한 번씩 반추해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너무나 지금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민들, 이 김수영의 고민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조금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 루마니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루마니아의 선교사님 방문을 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교회를 잘 나갔어요. 지금은 안 나가는데, 그때 이제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이제 집시들인데,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움집에 살더라고요. 움집에 밑에다가 이제 그 지푸라기 깔고 거기서 3대가 살아요. 자, 1990년대, 2000년대 우리가 정말 뭐 다 잘 먹고 잘 살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이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걸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면 못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자, 김수영 씨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자,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그림에도 보면 다 외국어죠. 다 외국어. 우리 이제 외국어를 쓰면 뭐 영어 쓰면 Can you speak English? 그러면 막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지적인 것처럼 보여서 막 일본어 쓰고 중국어 쓰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허위의식인가라고 이건 뭐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뭐 정말 자유로운 것처럼 여러분들 뭐 입고 다니는 거 쓰고 다니는 거 사는 거 이런 것 정말 실질적으로 한번 까보면 뒤에 까보면 너무나 부자유한 너무나 이데올로기에 얽매여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시가 바로 이제 달나라의 장난이라고 하는 이제 시인데 뭐 시가 좀 길어가지고 좀 압축해서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행기 프로펠러보다는 팽이가 기억이 멀고 강한 불보다는 이제 약한 것이 더 많은 나의 착한 마음이기에 팽이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성인과 같이 내 앞에 선다. 생각하면 서러운 것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자, 이제 팽이가 혼자 돌죠. 팽이가 혼자 도는데 만일 팽이가 다른 팽이하고 같이 돌면 자기는 이제 쓰러지죠. 팽이는 혼자 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공통된 어떤 것을 위해서 절대로 돌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의 운동을 멈추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끝까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서러운 거죠.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서러운 것들인데 이거를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잘 하고 있는가, 이 물음이 바로 김수영 씨가 우리에게 이제 던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제 어떤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또는 제도들 또 공동체 이념들 우리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뭐 SNS의 다양한 형태들의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는가, 거기에 순응해서 살고 있는가, 그게 정부라고, 그게 진짜라고, 그게 정말 순수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 살고 있는가, 그건 이제 공통된 어떤 것을 위해서 돌고 있는 거죠. 김수영 씨는 우리에게 스스로 돌 수 있는,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이야기를 또 이제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시에서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 혁명은 왜 고독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묻고 있죠. 혁명은 고독하다는 거죠. 아까도 이제 훔볼트가 대학의 이념이 고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고독함은 이제 고통을 의미하고 있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에 더불어서 내가 느끼는 그런 어떤 슬픔들, 자조적인 어떤 물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만약에 나한테 이제 주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만, 스스로 돌 수 있을 때만 종교나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들라쿠라가 그린 이제 자유의 여신상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죽죠. 죽어요. 항상 계속 이제 이번 강의 주제가 이제 죽음으로 몰려가지고 좀 안 좋게 하는데, 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다 죽죠. 뭔가 새로운 역사를 쓰기 때문에 새로운 이념들을 도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깝게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참새나 메추라기 애들이 싫어하는 거죠. 걔네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스스로 돈다라고 하는 게 왜 서러운 것인지, 왜 이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게 왜 굉장히 힘든 일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김수영 시인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시인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언어 이전의 고통을 가지고서 스스로 돌 수 있는, 스스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이 꿈꾸는 이상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인이 되면 더 이상 시인이 필요하지 않죠. 지금은 자기가 시인으로서 이런 어떤 어려운 일들을 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계모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70억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시인이 된다라면 더 이상 시인이 없는 사회, 더 이상 예술가가 없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지상낙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 스스로 다 독립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4.19 혁명을 거치면서 대부분 이제 민주화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끝나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 돌고 있지 않다. 스스로 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남들이 해놓은 혁명들, 남들이 만들어 온 잔치에 그냥 가가지고 수저만 얹을 뿐이지, 내 스스로 나의 삶에서 내가 진정으로 이런 혁명들을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나만의 4.19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김수영 시인은 우리가 느릿느릿하지만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스스로 돌 수 있는 이런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멘토를 찾죠. 내가 고민하는 건 싫고 다른 사람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수님이 좀 고민 좀 해주시고, 우리 대통령이 좀 고민 좀 해주시고, 우리 도지사, 뭐 의원님들이 고민해줘요. 우리는 따라만 갈게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멘토의 시대예요. 자, 이건 이제 자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살, 철학적 자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남이 살아놓은 길, 남이 만들어진 그런 길들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 메시아를 이제 고대하고 있지만 김수영 시인은 메시아를 끔찍하게 싫어해요. 메시아. 뭔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왔다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해결해주고 다 우리를 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왕, 그런 메시아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아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 손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모세를 찾아요. 모세,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의 기적 중에 뭐예요? 날마다 먹을 것 챙겨주죠. 메추라기 하고, 뭐, 보리떡 챙겨주고, 갈 곳도 다 지정해주고, 뭐, 더우면 이제 막 구름기둥 해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 해주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신, 하나님, 뭐, 야훼, 이런 존재가 다 우리에게 막 그 보온밥통처럼 모든 걸 다 만들어주는, 뭐 지니의 뭐 요술병처럼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데, 자,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부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빠삐용, 기억나세요? 저희 어릴 때 많이 봤던 이제 것들인데. 자, 빠삐용 노래만 한번 좀 들어보죠. 뭐 옛날 추억이 좀 쏟아오르실 텐데, 제 빠삐용 주인공이 이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되고 거기서 이제 5번의 탈출 시도 끝에 이제 마지막 아까 장면에서 이제 바다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이제 노래이면 또 프리 에스 윈드, 바람처럼 자유로운이라고 하는 곡이 나오는데, 그냥 살면 됐죠. 교도소에서 잘 마치고 나오면 될 텐데, 계속 끊임없이 도망치면서 교도소를 이제 옮기게 되고 거의 뭐 60 가까이 돼서 마지막에 탈출하는데, 그 과정의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인간은 정말 이제 희한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그냥 한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바꾸고 또 의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아까 이제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인간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우리가 바나나가 아니고 왜 우리가 침팬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좀 기가 막힌 서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내동 그래요. 난 탈출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남들 볼 때는 전혀 탈출할 수 없는 거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매번 탈출할 공상들을 꿈꾸고 또 그것들을 실현하려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를 이제 투옥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욕하죠. 그래도 난 여기 있어. 난 여기 살아있어. 난 살아있어. 이 못먼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그래도 계속 탈출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부후, 세속적인 명예, 세속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없지만 내가 자유라고 하는 진정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들, 그건 아무도 훔쳐갈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박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문둥병자들이 내게 가르쳐 준 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적은 거예요? 꿈이었죠. 자기가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꿈, 그 꿈 하나만 가지고도 인간은 먹을 것이 없더라도, 아니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형편없는 삶을, 물리적으로는 형편없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삶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제가 이제 PPT 160장을 이제 준비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특별히 이제 르네상스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이 자유, 르네상스가 탄생하게 된 이제 배경은 종교 권력으로부터의 탈출인데, 종교 권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는지, 여러분 이제 마녀 사냥이라든지 마녀 화형 당하는 것들 보시면
그런 어떤 수많은 그런 핍박들 또 수많은 형태의 이제 환란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찬란한 문화가 꽃피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이제 기독교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때문에 만들었던 어떤 잘못된 억압된 사회 구조 이거를 이제 뚫고 나가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르네상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르네상스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가 바로 이제 이 자유라고 하는 건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속박당하고 예속당하는 거 거기서부터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자유도 되지만 그건 이제 소극적 자유고, 진정한 형태의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것들을 실현해가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극적인 과정이고, 그 적극적인 과정에서는 반드시 타자가 필요하다. 왜? 그 적극적인 자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거, 언어 이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언어 이전의 고통들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삶 속에 들어오는 타자들,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뭐 회사 동료들, 직원들, 남편, 뭐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부딪힘 속에서 생기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한 달 뒤에 다시 뵙게 될 텐데, 그동안 좀 건강하시고 이 강의 때 나눴던 어떤 이런 주제들을 좀 한 번씩 계속 묵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